안녕하세요. 제 강의 옛날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 질문 다 받으셨을 겁니다. 주민자치가 뭡니까? 막상 주민자치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주민자치가 뭐냐고 물으면 아마 숨이 콱 막힐 겁니다. 선뜻 대답을 못할 겁니다. 이제 제가 정리해 보기로는 이렇게 복잡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혼자 하면 개인 자치고요. 자, 공무원이 해주면 관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함께 하면 주민 자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이 일 중에는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일이 있고요. 주민들이 더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일은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더 잘하는 일은 주민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다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현실이다. 주민들은 서비스의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 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1999년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는 이제 IMF를 맞아서 경제계는 아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구조조정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동사무소를 없애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을 없애고 읍면동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동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자고 하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동요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는 현재 동사무소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 인원도 그대로 다 시로 옮기고 이제 사무실도 시로 옮겨서 하면 되고, 이 읍면동에 있는 이 동사무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쓰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워낙 심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요 다음에 이제 이 동사무소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이 더 성숙되면 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반을 시로 옮깁니다. 반만 남기는 겁니다. 이제 그 반 남기는 곳에다가 만든 것이 이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를 원래는 이렇게 읍면동장하고 맞먹을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면서 읍면동장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부속위원회로, 그것도 프로그램 심의 기능만 있습니다. 아무 기능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격화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 제 생각은 이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장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만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마음 놓고 동네를 위해서 운영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장은 읍면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밑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모든 비극이 출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잘못된 제도 하나 때문에 읍면동장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한다고 애를 많이 쓰면서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도 둘 다 빛이 나지 않는, 주민자치는 전혀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이제 제도적인 과오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 밑에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 보조기구라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현재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장 밑에 주민자치센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그 하나 입법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라 그랬습니다. 이 의도는 장차 읍면동을 없애고 읍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범 실시하는데 시흥에 몇 군데 있죠, 그죠? 예, 3군데 있는데 그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가 바로 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원래는 읍면동과 대등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대로 하면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읍면동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범실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범실시 조례는 거기에서 읍면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서 그냥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회원이 못 되도록 행안부가 법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괘씸하게 짝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며칠 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도 표준조례 개정을 하는데도 똑같이 빼버립니다. 참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위촉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서서 뭐 선정위원회 만들고 절차 만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게 선정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선정위원회 있는데 다 틀립니다만은 대부분 선정위원 7명이면 뭐 구청장이 2명, 시장이 2명, 동장이 3명, 이거 끝나버립니다. 뭐 동장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관치위원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실지는 요 밑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면 당연하게 회장은 주민들이 뽑는 거지 공무원들이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이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주민이 회장을 선출할 권한도 없고 위원을 선출할 권한도 없고 그 회장이나 위원들을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결국은 법 취지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제는 요 밑에다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도 알아야 여러분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비판을 하든지 잘못된 걸 고쳐달라고 하든지 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라도 할 텐데 이 내용을 아무도 강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도 이런 것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주민자치 잘하자는 얘기도 물론 할 겁니다만은 제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으로서 임무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 강원도에서 토론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들 발표문 보면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년 주민자치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주민자치 회장님 보고 내일 토론회 가서 직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주민자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재미나는 얘기 별로 제가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좀 딱딱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 국민,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영토하고 국민하고 주권 세 개가 국가 구성 요소잖아요. 그죠? 주민자치회는 자치구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마을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는 자,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구역으로 한다고 정해서 이거는 해결했습니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한다라고 딱 해서 두 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저절로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자치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이 부분도 빼버린 게, 둘 다 빼버린 게 이제 지방행정, 지금 이제 시범실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개를 살려 넣자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국가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정확하게는 36년이 아닙니다. 35년 8개월, 34년 8개월인가 밖에 안 됩니다. 양쪽 해를 집어넣어서 그러지. 이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요. 이 주권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국가 주권은 이렇게 싸워서 전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자치 한다면서 시흥시 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시흥시가 더 잘할 국가보다가 시흥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흥시에게 맡기는 게 분권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주민에게 맡기는 게 분권입니다. 그런데 이 분권을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분권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표준조례는 분권 전면하지 않습니다.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어떻게 뽑으려고 그런지 아세요? 6시간짜리 주민자치 학교 만들어 놓고 그 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뽑으면 6시간 교육받아갖고 뭘 알 것이며, 추첨으로 뽑는다면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무슨 책임감이 있고 긍지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어디 가서 못된 걸 그렇게 배워와서 하는지 전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자치위원을 회장님 뽑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만, 제일 첫 번째는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봐요. 주민자치, 이제 주민들이 회장을 뽑으니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드는데, 회장이 출마하는 분이 있으면 경합이 되면 선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합이 안 되면 그 다음은 회장 추대위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능력 있고 시간 있는 분한테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이 하시면 우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고 뜻을 모아서 한 분 추대하는 위원회로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6시간 교육받고 추첨한다, 이런 삭막하고 비문화적인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틈틈이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자, 분권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미리 분권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나서서 분권해달라 그러면 시위나 싸우게 됩니다. 그 정부가 분권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권에 관해서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공무원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현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하고 지방하고 주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하고 지방하고 간의 관계는 시흥시도 공무원이고 국가도 공무원이에요. 업무 주고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흥시 일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한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는 이미 공무원들 뭐 시흥시 청사도 있고 무슨 국실 과 다 있고 공무원 다 있습니다. 일만 보태기만 하면 사람만 늘리면 일이 다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일을 줘도 일할 사람 없습니다. 사무실 없습니다. 현재 간사는 그냥 사무국장님은 연락하는 정도지 무슨 일을 하는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위원장님도 하루 종일 사무 본 사람 아니지 사무 볼 장수도 없고 자, 일을 맡겨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주민자치가 어떤 일을 맡기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갖춰야 됩니다. 사무실도 갖춰야 돼요. 예산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 얘기가 나오면 무슨 분권을 어떤 일만 분권할 게 아니라 권한도 분권해주고 재정도 분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분권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분권의 속성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시흥시 밑에 있었습니다. 그죠? 시흥시 각 동마다 있었잖아요. 그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읍면도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하는 거니까 한 달에 그저 회의 한 번 할 거리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심의한 적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5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읍면동장이 다 하는데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프로그램에 관해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주 적극적인 데는 조금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행정에서 소속되어 있던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사회 주민들하고 직접 소속한 이제 호흡하는 사회적인 기구로 재탄생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분권하고 자치한다고 할 때 자, 분권은 안 해주고 자치하라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권한 전혀 나눠주지 않고 그냥 일만 하라고. 근데 분권도 안 해주고 자치도 하지 마라 그러면 식민지 생활하라는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쯤 해당될까요? 이거 중간쯤 해당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식민지라고 하기는 조금 가혹하고 그렇다고 방치한다 그게 조금 가혹하고 어정쩡합니다. 자, 분권은 해주고 이제 자치도 하라 그러면 진짜 자치고요. 분권은 해주고 자치는 하지 마라 시키는 것 마라 그러면 통치입니다. 자, 지금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분권도 해주고 자치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주민자치가 되려면 이 주민들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먼저 내가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돈 줘서 하면 자치 아니죠. 하청사업이잖아요.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시흥시는 주민들이 자발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주민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시흥시 내 마을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내고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자주성인데
이 마을 일을 하는데 공무원 보고 자꾸 해달라 그러지 말고 이웃하고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면 이게 자주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흥시는 어떻게든지 간에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서로 이웃끼리 연대를 해서 마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라면 이웃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좋은 사례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본이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제 참 일본이 어떻게 보면 참 밉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한 점이 동시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은 옛날에 있던 전통 가옥은 집안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사람 들어가는 그 목욕 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할 정도로 일본은 목욕 시스템이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돼서 이제 목욕하는 게 필요하니까 한 20가구나 30가구에다가 목욕탕을 하나씩 져줍니다. 보통 한 30가구면 제법 동네 되잖아요. 그죠? 져줍니다. 그 대신 목욕탕은 시에서 져주는 대신에 관리는 알아서 하라고 주민들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구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무슨 조, 이제 말하는 정왕동 같으면 정왕조. 이렇게 해서 그 조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욕탕 외부 손님 받을까 말까. 받으면 한 100엔씩 받고 이제 언제든지 오도록 열어놓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안 받고 우리만 하겠다 그러면 앞에 못 들어옵니다고 해놓고 이제 스스로 하는데 며칠 날은 누구네 집이 청소를 하고 며칠 날은 누구 집 청소하고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친목도 되고 안면도 틔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집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느 집은 어떤 경사가 있고 하니까 애경사 저절로 참여하게 되고 이게 주민들이 연대하게 됩니다. 만일 이제 시흥에 목욕탕이 집집마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 만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럼 시흥에는 어떻게 해서 이웃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서 아주 당연하게 친목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게 시흥시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 행정안전부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일은 고민 안 하고 자꾸 주민자치위원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입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재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오늘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게 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인데 자율성은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원하는 결과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동시에 두 개 다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원하는 결과만 나올까요? 무슨 일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만 오나요? 별로 안 이쁜 시누이도 따라오죠. 시동생도 따라와요. 시아버지 따라와요. 방법 없어요. 이 뭉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원하는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집 갈 때 그 철없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모르죠. 그죠? 가서 보면 이제 알게 되듯이 무슨 일 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원하지 않았던 일이 아주 좋은 결과로 나오면 이게 좋아요, 나빠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 때 향약을 만들었습니다. 향약 만든 건 좋은데 그 이제 순 결과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정부도 기획하지 못했던 게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죠. 의병이 정부가 개입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병이 일어난 거는
조선 때 향락을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수를 하든지 낭비를 하든지 이렇게 맡겨 놓으면 스스로 이렇게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맡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산, 여러분 주민자치회 예산 주어질 겁니다. 예산이 주어질 텐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시흥시 아마 예산 전체를 동으로 나누면 한 동당 650억쯤 될 겁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8대2 구조에서 동당 한 650억 돼 있는 이 예산을 6대4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 650억 원씩 예산이 더 늘어요. 그러면 650억 원 돈 예산 들이면 쓸 자신 있어요? 못 쓰죠? 10분의 1은 쓸 자신 있어요? 6억 5천? 아, 10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쓰죠, 그죠? 한 1000분의 1이면 한 6,500만 원은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잘함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 대신 6,500만 원 지금 현재 정부 기준에 맞춰갖고 정산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마 2달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정부 예산 지원하지 말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회비 주민자치회니까 회원이 있으면 회비 걷어갖고 쓰면 정부 간섭 받아야 안 받아요? 회비 걷어갖고 쓰면 어때요? 그럼 주민세를 지금 이제 세대당 요즘 시흥이 10,000원인가요? 이 10,000원 내지 말고 회비 10,000원 내면 어때요? 주민자치회 회비로. 그러면 굳이 정부의 신세 질 일 없이 정부는 그거 안 받아도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주민자치 대상 받은 분들 27분 모시고 이제 일본에 그 이제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유발이라는 시는 주민자치회 회비를 한 달에 700엔을 받아요. 한 집에. 700엔이면 1년에 8,400엔 받더라고요. 그럼 84,000원 받는 거죠. 우리 주민세 해봐야 10,000원이잖아요. 주민세 10,000원 주는 게 큰 돈인가요? 일본의 주민자치회 회비 제일 적게 내는 데가 한 달에 400엔쯤 내요. 4,000원. 1년에 한 5만 원 내는 거예요. 그 주민세 10,000원 준다고 정부가 생색 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10,000원 가지고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회비를 받으면 회원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뭐 자기 직업 있는 분들이 위원장님이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한테 실비는 주고 또 사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실비를 주고 사업국장도 고용하고 사업부장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재원이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정부가 걷어갖고 주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 1인당 아예 얼마씩 해서 정부가 줘버립니다. 그러고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써라. 우리같이 줘놓고 국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감사다 하면 차라리 안 쓰겠다는 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서울서 보니까 제가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300만 원 주고 쓰라고 그러니까 보더니만 안 써. 그러고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자, 이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예산회계법도 정부의 예산회계법이지 주민자치 예산회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이제 시흥시 주민자치 그 TF팀에서 토론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예산회계 이거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돈을 한 1억 주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 공무원 시키면 되지. 이건 또 주민자치가 아니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게 있다는 어려움, 복잡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 입법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민자치 회원이 있고 회가 있으면 회칙은 회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회라 그래 놓고 회칙을 주민자치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의회가 만들어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이게 잘못된 것조차도 몰라요. 의원들도 본인들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의원들이 몰라요. 회 회칙은 당연히 위원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회칙은 당연히 회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회원들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회원들이 우리는 회장을 전원을 회장으로 한다, 아니 한 명을 한다, 아니면 세 명으로 한다, 부회장을 몇 명 한다, 어떻게 한다, 임기는 어떻게 한다, 다 정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정하는 것보다가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정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흥시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회장도 뽑고 총회도 정하고 누구도 하고 뭐도 하는 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 지원 이거 해줄게. 이렇게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뽑는 거는 어떻게 하고 위촉은 어떻게 하고 해촉은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회의를 한 번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만든 게 이 조례입니다. 이 주민자치회 조례만큼 반자치적인 제도는 대한민국에 더 없을 겁니다, 아마. 주민자치 조례는 가장 반주민자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입법권이 있어야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데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게 주민자치 조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지난 1월 달에 국회에서 제안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주민자치법은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고 주민들이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고 주민들이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면 끝이다. 그러고 난 뒤에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절차법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법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같이 시시콜콜하게 시키는 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이거는 자치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토론회가 처음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작년 1월 달에 발표했던 것, 올해 1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찾아가서 달라고 그래서 연구하는 팀들이 늘어났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제 당연히 입법권이 주어지면 조직 편성하는 거, 사람 뽑는 거 다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 재정도 저절로 주어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실정하고 가장 유사한 게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까지는 한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본인이에요. 한국인 아니에요. 일본인이에요. 근데 참 억울한 거는 러시아에서 우리는 일본인으로 러시아를 직령도 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인들을 다 자기 군함 태워서 일본으로 데려가면서
한국인들은 그냥 둬버렸어요. 갈 때는 일본인이랬는데 돌아올 때는 한국인이 됐는데 그때는 한국이 정부가 없어요. 45년 해방됐지만 48년에 서잖아요. 요 3년 사이에 소련서는 이 사람들이 일본 놈 닮았으니까 언제 어쩔지 모른다 그래갖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이렇게 해도 그 상태를 보호해줄 이제 정부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얄미운 짓을 했는 일본이고 그때도 우리 일본인이랬는데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달라지는 게 주민자치도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와서 우리 이제 통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을 폐지하라 그럽니다. 통리를 폐지하라 그래요. 폐지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초나이카이나 지치카이라고 자치회나 정례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통반장이 아직도 눈알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통반장 제도는 주민자치, 이거는 가장 후진국 제도고 빨리 없애야 되는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통반장 제도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빨리 포기해야 되고 통반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읍면동장 밑에 통반장이 있는 한은 지역사회 분할이 돼서 안 돼요. 또 바르게 살기 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국가하고 직접 소속이 돼 있는데 지역 활동하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돼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아주 조직 문제에서 그 예민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당당한 멤버로 들어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동네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기는 중앙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거기서 받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 못 가지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좀 다음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원 안 해주고 간섭도 안 한다. 그 조선 때, 조선 정부는 우리 요즘 통리에 해당되는 마을에 지원도 안 하고 한 것도 없고 간섭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 사람끼리 잘 삽니다. 자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제 때는 간섭합니다. 지원 안 해주고 간섭합니다. 이러니까 주민자치가 안 됐던 겁니다. 자, 지원해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지원도 해주고 간섭하겠다 그러면 이거 최악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서울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드리고 가면 서울시 구에는 주민자치 지원관이 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민간단체 위탁했는 데서 2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1년 쓰는 예산이 1억 7천입니다. 만약 시흥시 주민자치협의회는 한 명도 지원 안 하고 다른 시민단체가 와가지고 1억 7천 지원받으면서 주민자치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읍면동에 주민자치 담당관이 한 명 있어요. 5,200만 원 예산입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예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그 지원관한테 5,200만 원 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지 저는 지금 이제는 저는 원래 남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사실대로 찝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5,200만 원 1년에 5,200만 원 주민자치회에다 주면 얼마나 멋있겠을까요? 그죠? 그죠? 지금 한 푼도 없잖아요. 시군구 주민자치 시흥시 협의회에 1억 7천 주면 얼마나 멋있게 할까요? 연구도 하고 뭐도 하고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건만 내면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할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자, 이런 제도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간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간섭을 하면 주민자치는 망한다.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해도 주민자치는 망한다. 그러면 시는 지원은 해주듯이 간섭은 말아야 되고 주민자치회는 도움은 받되 의탁을 의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할 땐 도움 받아야 돼요. 뭐 어린아이가 뭐 자취한다고 그래서 지 혼자 사나요? 엄마 보살핌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크면 애 낳아서 보살펴주고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취지, 내 혼자 살겠다 이거 자취 아니거든요. 고독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자취 아니에요. 함께 살겠다는 게 자취지.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시흥시에 지원은 요청하되 의지는 하면 안 되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 밑에 주민자치센터의 부속위원회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동장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게 있어요. 위원님 뭔지 아세요? 위원장 선거 투표할 때는 동장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그거 이외에는 다 동장 통제받아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관치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부금도 못 받고 보조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달에 회의 한 번만 했대는데 1년 내도록 놀아도 주민들한테 원망도 안 들어요.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어느 위원회는 이대로 굳히게 하자는 데도 있어요. 참 편하고 좋다는 데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어떻게 동장하고 같이 맞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다 넣어놓고 주민자치센터 담당도 아니고 그 대신 선정위원회에서 뽑아버리니까 주민들이 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틀어막아서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주민자치회에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렸다.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자치 없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회도 없는 주민자치회. 회가 아니고 위원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거 보고 아, 그랬구나. 이게 서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1억 5,966만 원 지원하고 동해는 여기에 간사비 1,200만 원 빼면 5,2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회 지원도 없고 주민자치협의회 지원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죠. 이제 공무원들도 정책 만드는 사람도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주민자치회 만들자 그러면 동장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주민자치 회장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은 도와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동장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주민들하고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동장하고 도울 일은 동장을 돕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는 못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위원님 살고 계신 동네가 어디죠? 몇 명입니까, 인구가? 150이라고. 예? 150 신도시라죠. 네, 150 신도시. 보통 한 2만 명에 3만 명 될 겁니다, 아마. 2만 명, 3만 명 동민이 한 자리 모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주민자치회 3만, 2만 명 가지고 주민자치회 한다는 건 이거는 어린 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위스는 주민자치회 하는데 가장 적은 단위가 50명도 있어요. 100명도 있고 150명도 있고, 일본도 50명, 100명, 150명 막 많아봐야 그죠? 1000명 미만이에요. 우리 통이 한 700명 되나요? 그러면 통 단위 정도가 되면 그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고 통이 이렇게 움직이면, 통에는 웬만하면 주민들끼리 안면이 있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알 겁니다. 지금은 뭐 거래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활동 왕성하게 하면 알게 될 텐데, 그럼 주민들하고 친해지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통리를 폐지하고 통리에다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우리는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고 주민들이 의결을 하면 조금 크게 만들고, 우리는 더 쪼개서 하고 싶다면 더 쪼개서 만들고 주민들 뜻에 맡기면 돼요. 정부가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민들하고 관계 있는 주민자치는 작게 해야 되고, 읍면동장하고 무슨 의논하려고 그러면 이 주민자치 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장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만일 정왕동에 만일 뭐 밑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작은 자치회가 15개 있다. 그럼 15명 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장하고 의논하면 되잖아요. 이거 2개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분리 안 해요. 분리하라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부터 이거 분리하자는 의견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 주민자치회와 이 주민자치는 분리한데 요거는 연합회, 요거는 자치회, 이렇게 분리하면 돼요. 자치회장들이 모여갖고 연합회 구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관리도 못하게 주민들도 빼버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에 관해서 구체적인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니까 이 짓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마구 목소리 높여서 올바른 주장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주도록 기다리다가는 날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하면 통리 반에다가 주민자치회 만들어 놓고, 읍면동은 위원회, 시군구협의회, 시도연합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실제 일본에는 예산을 어디 주냐면 시군구협의회 여기다 예산 줘요. 예산을 이제 준다면 거기다가 예산을 줍니다. 이제 어떤 예산을 주냐 하면 뭐 가로등 있잖아요. 이제 시흥시하고 이제 시흥시 협의회가 계약을 합니다. 시흥시에 있는 가로등이 뭐 20만 개다 그러면 한 개당 뭐 1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잖아요. 100원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1000원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만 원이면 2억이잖아요. 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시흥시와 계약을 해서 그 비용을 주면 시흥시 협의회는 이거를 각 동으로 또 다 분배를 해요. 그러면 동에는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분배를 합니다. 해서 그 가로등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잖아요. 그 돈 가지고 사업부장 하나 채용을 해요. 가로등 관리 담당. 근데 그 양반은 하루 종일 일할 필요 없잖아요. 동네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아마 1시간 정도 뭐 가로등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보고 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양반은 아주 전업 노동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동네 고용이 한 개씩 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집에 어느 할머니가 보니까 편찮아 보이시더라. 그러면 주민자치회장이 보고받고 쫓아가서 할머니 어떠시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몰라서 제가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알고 못하겠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보니까 지금은 몰라서 못한다.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요까지 이제 제가 주민자치 사업에 관해서 아마 발표하실 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사업 능력이 아주 높은데 사업 난이도 높은 걸 했다. 그럼 보기 좋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능력이 낮은 사람이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걸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일에도 실패한 겁니다. 근데 사업 능력도 적은 사람이 사업 난이도도 낮은 걸 하면 보기 싫지만은 성공합니다. 그 저는 보기 싫은 성공에서 보기 좋은 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사업 능력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자꾸 난도를 높여가면 되는데, 이런 기획들을 시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나요? 양쪽 다 안 합니다. 이게 괜히 저만 나서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오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 표준절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보고 마을계획 짜라 그래요. 마을계획을 짜면 읍면동장한테 보고하면 이제 짜서 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해요. 주민총회도 뭐 회원도 아닌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다 보고해서 과반수 찬성하면 읍면동장한테 보고하고, 읍면동장한테 보고하면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좋다 그러면 하라고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주민들을 관에다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런 뻔뻔한 일을 태연하게 기획하는 게 이제 관료들이다.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 싫은 성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위선 손쉬운 일을, 재밌는 일을, 돈 적게 드는 일을 한번 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이 문턱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넘으셔야 되지 제가 넘겨드릴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면 각 위원회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조례는 주민자치회 내부에 감나라 대추나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권난만 보호해주고 지원만 해라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조례 형식 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60분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던 것하고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주민자치 불모지입니다. 시흥에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한 걸음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걸음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쳐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뒤처진 걸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나가는지 제가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와서 돈 안 받고 다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더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보다가 한 10걸음 정도 성큼 좀 앞서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앞서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더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장성 가서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보면 정말 멋있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는 모시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 도포 옷 입고 정말 학같이 이렇게 단아한 어른들, 뭐 하나 애들이 뭐라고 물어도 잘못해도 그저 귀엽다는 듯이 머리 쓰다듬어 주던 그런 자애로운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쵸? 나도 이제 어릴 때 저 어른 닮았으면 했던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우리 동네 어린아이들이 보고 내가 저 어른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른이 돼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못 돼주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어른 못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동네 주인 되고 어른 되는 일 곰곰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제가
비서실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어른 되신 일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웬만큼 이제 그 토론이 되셨으면 이제 한번 이제 간략하지만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1조부터 한번 발표를 딱 2분만 해주십시오. 너무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만 간략간략하게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1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요 발표하기 전에요. 첫 번째 제가 먼저 좀 우리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우리 구성원이 위원이 맞습니다. 근데 회로 바뀌면서 위원으로 쓴다는 거는 조금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아주 이 말씀 드리기가 제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주민자치회의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모습되는 말입니다. 예. 억지를 낸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우리 구성원 자체가 위원이 그냥 붙어 있다면 잘못된 거라 해서 저는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저기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현재처럼 선정한 위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선정 방식이 문제인데요. 예, 선정 방식은 우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도 실원조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실원조회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동대표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신원.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걸음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는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성원을 지금 하는데 동대표하고 통반장을 주로 한 60% 선에서 모집하고 나머지 40%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출향하고 사업주들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1조에 저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 맞는데 주민자치회는 임원이거나 영국은 의원이라 그럽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 이제 정말 동의하고요. 만일 이제 뽑는다면 사업주도 포함하고 출향에 있는 사람도 이제 뽑아 넣겠다는 아주 진취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 일 하기 위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힘 다 빌리자는 아주 적극적인 이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조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추첨하고 주민자치 선출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첨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봉사라는 일은 이게 앞에 꼭 붙어 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로 해서 모집을 해놓고 추첨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건 이건 저희 조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서로 알고 또 그 사람의 또 인격이라든가 모든 걸 알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선출이 되는 게 낫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6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해서 한다는 건 우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또 날카로운 분석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을 하면 그 사람 능력이나 의식 관계없이 은행 아래 운명을 맡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평상시의 인간됨됨이나 능력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뽑는 게 맞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행정안전부는 모를까요? 서울시는 이걸 왜 모를까요? 자, 이제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보려고도 많이 했지만은 저희가 기존에 오이도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 관광지입니다. 저희는 오이도 그 빨간 등대 있는데, 근데 주민들이 나타나서 전부 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한 요일, 일주일에 한 요일을 정해가지고 계속 관치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쭉 청소를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다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제약이나 뭐 그 수익이라든가 공익사업이라든가 뭐 민원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이 개념은 그 실질은 돈 남기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업이고요. 주민자치 사업은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남기는 게 최고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반드시 뭐 이렇게 폼이 난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끼리 우위만 돈독해지면, 친목이 돈독해지면 저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4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내부적 조직을 설계하여 보십시오. 현재는 위원회입니다만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관, 집행기구, 대회기구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그러는데, 신문과 매스컴에 의하면은 자치회가 9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는데, 국회에 있는 300명 중에서 한 명도 지금 국회에 의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서로가 결별이 돼가지고 동장이 메시지를 통해서 청소를 한다고 1통, 2통, 3통 이렇게 며칠날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장들 나름대로 뭐 등반대회를 하고 등반 행동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간치보다는 우리 주민자치가 돈을 담은 한 달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내서라도 우리 자력으로 불이웃도 돕고, 도로가 좀 부서진 데가 있으면은 도로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간치보다는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위원장님께서 정말 자치의 첫걸음을 이제 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잘하는 거는 동장이 하고, 위원장이 잘하는 건 위원장이 따로 하는 게 자치지, 동장 시키는 대로 위원장이 따라 하는 것도 자치가 아니고, 위원장 시킨 대로 동장이 따라 하는 것도 자치가 아닌데,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생기는 현상을 이제 위원장님께서 겪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셔서 시흥에서 이 정도의 갈등은 아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그런 사례를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입니다.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대해서는요, 경제적인 동기, 사회적 동기, 도덕적인 동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모집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적인 이용과 좀 약간의 경제적인 보탬을 주실 수 있는 이용과 그리고 저희는 경제적인 면이 안 되면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저는 그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행사를 하면서 즐겁게 하고 항상 시간을 내서 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항상 내 시간을 내서 정말 여기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항상 여기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우리를 행사를 하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자치 동기부여라는 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람과 그런 뿌듯함을 느낄 때 저는 행복한 주민자치 동기부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는 실제 주민자치 하고 싶을 때는 어떨 때냐면 재밌으면 하고 싶잖아요. 전곡을 탁 찔러 주셨어요. 정말 역시 저력이 대단하십니다. 시흥에서 주민자치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저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6조에서는 또 어떤 저력을 또 내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민자치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도 할 수 있지만 뭐 여기에 보니까 방문 교육도 있고 실무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신입 교육, 또 준경 교육, 고급 과정 교육, 또 간사 과정 교육 등 또 위원장님이 또 따로 받아야 할 교육도 있고, 사업을 기획해야 되려면은 그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의 교육이 또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또 감사 기획 그런 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또 따로 받으셔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저희들이 먼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이렇게 교육을 여러 번 받아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거리적인 저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하려면은 이게 각처에서 와야 되니까. 그러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좋은 안은 지역별로 주민자치회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내실이 있어야 이 주민자치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희들의 민도 그게 이제 상승돼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이 곧 주민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이니까 역량을 갖추게 해달라. 근데 그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은, 간사는, 또 전문교육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이제 위원회 찾아와서 교육해달라. 팀장님, 이제 많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교육 계획을 다 좀 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저력이십니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조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화동이랑 은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토론을 했고요. 토론 주제는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저희는 공감을 했고요. 그 지원의 내용은 이제 뭐 전조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교육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주민지자체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잘하는 곳은 지켜봐주고 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는 어떤 네트워크나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7조 저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고기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만 가르쳐 주면 우리 고기를 많이 잡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야심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구나 이제 그 어디까지 이제 지평을 넓혀 주셨냐면 주민들까지도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은 정말 저로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개 조의 그 아주 짧은 그 토론과 발표를 다 들어봤는데요. 7개 주제에서 주제를 다 합하면 시흥시가 주민자치에서 실패를 할래야 실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짚을 거는 다 짚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다 종합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나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든지 간에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다른 일정만 중복만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쫓아가서 오늘 하지 않았던 다른 얘기 다 해드릴 테니까 주민자치 잘하시겠다면 제가 비서실장이라 생각하고 마음 놓고 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